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른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이죠. 서울시청에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마련했었습니다. 일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을 진단을 주제로, 또 2부는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이 더위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2015학년도 입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다음 달에도 3차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수험생들에게 알맞는 정보로 열심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이제 더워지고 또 장마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많이 지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내년에 우리 멋진 대학생, 멋진 여름 이런 걸 좀 상상하면서 이런 지침을 극복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 나의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분이십니다.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 제임스 본드십니다. 숭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된 윤태영입니다. 저도 많이 처음 출연이라서 긴장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만큼의 긴장감을 가지고 출연하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대입 고민들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5일 금요일까지 3주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상담을 해주실 텐데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착순으로 한 대학당 한 명만 상담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강대와 중앙대는 접수가 마감됐고요. 얼른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학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신소재 연구원을 꿈꾸는 고3 남학생 엄마예요. 네, 고3 아들을 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 고3이라서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도 어머니께서도 많이 찾아보고 하시나요? 네. 네, 근데 좀 많이 힘든 점도 많으시죠? 예, 설명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네. 예, 저희 아이한테 확실하게 좋은 전형을 알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확한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아드님 그 뒷바라지 하시느라 좀 많이 힘드시죠? 저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아이가 열심히 해줘서, 저는 그냥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저희 아이가,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은 아이예요. 근데 수시를 쓸 때는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해서,
어떤 전형이 저희 아이한테 좋을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 예.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가장 잘 맞는지,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어떤 전형이 더 적합할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75등급, 영어가 3.5등급, 과학이 3.25등급으로 평균 3.63등급이고요.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약간 상승했고요. 수학은 하락한 추세고요. 영어는 2, 3, 5, 4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요, 6월 모의고사 가채점을 보면요, 국어 A형이 2등급, 수학 B형이 2등급, 영어가 2등급이고요, 물리와 지구과학은 각각 3등급입니다. 3월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과 영어는 유지가 됐고요, 물리도 역시 3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는요, 교내 활동부터 살펴보면요. 1학년 때 과학 체험 동아리 활동, 2학년 교내 탐구 토론 활동, 데이터 분석 동아리 활동 등을 했고요. 예, 수상 내역을 보면요. 2012학년도 탐구 토론 대회 은상, 과학 논술 대회 금상, 2013학년도 탐구 토론 대회 은상, 과학 논술 대회 동상, 그리고 2014년도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발표 대회 은상 등을 받았습니다. 예, 희망대학은요. 1지망은 이제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또는 이제 방사선학과 이렇게 논술 전형을 희망하신다고 하셨고요. 2지망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3지망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 등을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내신에 비해 수능 성적이 좋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전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은 굉장히 전형적인 중상위권 학생의 성적이고요. 전반적인 성적은 3점대 중반으로서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수학 교과 성적이 5등급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과 학생인데 5등급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요 전형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대학에 도전하기는 좀 버겁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우리 학생이 이공계이지 않습니까? 네. 이공계 모집 단위는 대체로 수학, 영어, 물리, 화학 내신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물리, 화학 내신도 한 3등급 되고요. 수학 내신도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희망대학을 지원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는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국수형만 따졌을 때 전국 상위 7에서 8%이기 때문에 네. 이공계 학생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학 탐구 영역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학 성적이 지금 현재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수학 B형에서 A형으로 빠져나가는 하위권 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반수생이라고 하죠. 반수생들이 이제 상위권 반수생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 유입됐을 때, 과연 현재 현재 수학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한 1등급에서 1등급 정도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교과를 좀 분석해 드리면요. 비교과는 뭐 과제물 우수상, 뭐 경시대회 이렇게 다양한 수상 경력과 봉사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180시간이 넘고요. 독서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비교과의 양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지만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희망대학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내신 성적과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의 방향성이 다소 좀 자기주도성이기보다는 좀 학교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또한 신소재공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학생이 이제 그 상담서에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공 적합성에서 좀 비교과가 좀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인 판단을 해봤는데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쪽에 강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 1지망 희망하는 대학이요. 고려대 식품공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고려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1, 2, 3, go!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출발은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데요. 부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올리자 수학과 과탐 성적을 좀 올려야 합니다. 지금 멈춰섰는데요. 65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65m쯤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근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 65m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현재까지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우선 정재현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보완을 좀 해야 될까요? 예, 희망대학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요. 우선 이제 전형 자체는 수시 논술 전형.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이 두 가지 전형을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논술이나 정시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의 준비 상태거든요. 어머니께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어머님? 네. 예, 그 아드님이 과학 탐구 공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EBS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EBS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풀고 있고요. 그리고 예. 지금 수학 점수가 지금 2등급에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 과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수학에만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과탐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저도 걱정을 하는데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여름방학 때 과탐 공부를 집중적으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여름방학 때, 그렇죠. 이제 기말고사니까 뭐 다른 거 준비보다는 이제 여름방학 때로 이제 미룬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그렇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자연계의 경우에 그 인문계와 다르게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시에서도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우리가 이제 완성할 때요. 조합을 완성시킬 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영역 내지는 과학 탐구 영역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한 상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정시로 갔을 때도, 문과는 탐구 영역을 10% 내지는 아예 안 반영하는 대학도 꽤 있는데, 이과는 거의 20% 이상 반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상당히 준비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요. 현재 이제 물리하고 지구과학 모두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구과학이 이제 출제되지 않는 논술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 거의 이제 요 전형으로는 그렇게 크게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갔을 때, 신소재공학부를 쓸 경우에 이제 화학의 어떤 기초, 화학 베이스가 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는, 면접 대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신소재공학, 그러니까 고려대학은 이제 식품공학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신소재공학 쪽을 많이 희망하셨지 않습니까? 신소재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 점수가 지금 되게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가기에는 좀 점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탐구가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최상위로도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탐구 지금 좀 바짝 긴장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학탐구 특히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그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2등급 2개인데 수학, 비나 과탐을 포함해야 하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이 비교과 합쳐가지고 55%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등급 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고려대학교의 어떤 위치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논술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아마 지원자의 한 50% 이상이 통과할 것으로 봤을 때 논술 전형의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하고 과학 한 과목을 두 개를 선택해서 보는 시험인데 최소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희망하셨거든요. 그거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해 이제 255명 상당히 많이 뽑는 곳이죠. 학생부 40%지만 그렇게 큰 의미 없고요. 논술 60%가 실질적인 학부를 좌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수, 영하고 과학 두 과목을 총 다 분리해가지고 5과목으로 보고요. 그 가운데 3과목 등급합이 6등급이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국수 0으로 6은 나오는데 이게 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2등급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학이 필수고 과학 6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지구과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상대 논술 준비하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한양대학교 바로 또 볼게요. 신소재공학부 27명을 뽑는데요. 올해 이제 한양대학교의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경쟁률, 작년에도 이미 73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지만 올해는 더 많은 경쟁률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 학교도 역시 우리 학생에게 좀 불리한 게 뭐냐면 학생부 등급 간의 점수가 다른 경쟁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등급과 4등급이 고려대학이 한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한양대는 무려 33점 정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신이 2등급 이내가 아니면 상당히 불리한 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논술 전형이지만 그래도 학생부에 대한 변별력이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한테 아까도 뭐 과학탐구하고 수학이 뭐 정시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최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학생 어떻게 학습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 그 탐구 영역을 물론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윤태 선생님 탐구 선생님이신데 탐구 영역은 사실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잘하는 2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되면서 1등급을 받으려면 사실상 20문제 중에 19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뭐 이렇게 EBS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거 학생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 과연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9문제가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건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플랜을 다시 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조금 2등급이니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좀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4점짜리 문제 좀 많이 풀어서 수능도 대비하면서 논술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고요. 목표 등급은 수학은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과탐은 1등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생물 선생님이신 우리 윤태영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처럼 자연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올해 2015학년도 입시에서 특히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 조언을 한다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정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능 선택 과목을 2과목으로 가져가고 학생들이 대체로 수능 선택 과목 이외의 과탐 과목을 공부 안 한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그 수능 선택 과목과 논술 과목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논술 전형 자체가 교육과정 내 출제라고 하는 그 원칙을 대대로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변별은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학생들이 임하는 자세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좀 충실히 하면서 준비를 해라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추천 전형을 좀 알려주실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에게 이제 맞는 전형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논술 전형이 있었습니다. 논술 100%라서 내신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합이 4면 됩니다. 우리 학생 현재 통과하고 있죠. 네. 선발 인원은 5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2014년도 경쟁률 한 24대 1쯤 됐는데 학교별 그 추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이고요. 이 학교하고 이제 우리 학생의 그 6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약간 점수 차가 좀 나는데요. 한 10점 정도 점수 차가 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학교만 만약에 붙어준다면 우리 학생이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특히 수학만 출제되는 논술이기 때문에 과탐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시립대를 추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인데요. 학생도 뭐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정도는 정시에서 우리 학생이 충분히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하대 이 신소재공학부 논술 전형이 11월 15일,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해놓고 수능 나오는 상황을 봐서 논술을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는데요. 상담 다 들어보니까 어머니 어떠신가요? 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논술 준비도 좀 잘하고 과학 탐구 성적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소재 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요, 수시에는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까지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연계 학생인 만큼 특히 과학탐구의 준비 상태가 합격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수학은 2등급, 과학탐구는 1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서울시립대 신소재공학과 논술 전형 그리고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논술 우수 전형 일반을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2015학년도 수시 요강이 속속 확정이 되면서 논술고사 그 일정도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논술 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쟁률 제일 높은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인데요. 네. 올해 일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수능 시험일이 일주일이 좀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지만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4번의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2번이죠. 2번. 그때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정이 조금씩 겹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사전에 조금 논술 일정을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 전략을 좀 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내일 합격 연구소 시간에 인문계와 자연계를 나눠서 좀 설명을 좀 일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인문계 논술고사 대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인문계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또 어디가 있는지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29개 대학입니다. 네. 수능 이전에 시행하는 대학도 있고 수능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이 있는데 수능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개 대학들이 여기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학교 간 또는 모집단위 간의 일정대로 좀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긴 했는데 그래도 네. 비슷한 몇몇 모집단위들은 아마 일정이 좀 겹치는 경우도 상당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장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0월 5일입니다. 논술과를 실시하는 대학이 홍익대와 가톨릭대학인데요. 이 두 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 가운데서도 뭐 덕성여대나 서강대 등 한 7개의 학교들이 날짜는 지금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집 단위별로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선생님 입장에선 지원 자료를 짤 때 충분히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테니까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과 이후에 보는 대학의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능 이전에 보는 그 대학의 논술고사 일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의 일정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논술을 가장 빨리 실시한 학교는 바로 한양대와 한국항공대입니다. 9월 27일 오전에 논술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특히 한양대와 한국항공대가 경영학 모집단위 시험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원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10월 4일에는 동국대와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 연세대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데 동국대와 한양대 에리카 두 학교의 논술고사 시각이 오전으로 겹쳐지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오후에는 세 학교의 논술고사 시각이 겹치니까 일정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0월 5일입니다. 홍익대, 가톨릭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치르는 고사 일정이 겹치므로
둘 중 한 곳만 응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정 체크를 좀 잘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러면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 이제 일주일이 미뤄졌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논술고사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능 이전보다는 많이 일정들이 겹치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1월 15일 오전에 치르는 인하대와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경영학 전공이 같은 시각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균관대와 인하대의 경우에는 교육학과가 또 일정이 겹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서울여대와 숭실대가 인문계열 논술 일정이 추 공지될 예정이어서 지원할 때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11월 15일 오후입니다. 성균관대, 인하대, 경희대가 학과에 따라 일정이 겹치고요. 그리고 또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서울여대, 그리고 숭실대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대학들이 겹치게 되니까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경북대 그리고 광운대에 모두 인문사회 계열 일정이 겹칩니다. 그리고 한국외대와 경북대 역시 영어영문, 도어동문 전공이 겹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외대와 광운대 같은 경우는 영어영문에 해당되는 전공이 또한 겹치게 되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와 부산대 일정이 겹치고 그 다음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덕성여대와 중앙대도 아마 이 날짜에 좀 변수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3일입니다. 일요일 날입니다. 역시 고려대와 한국외대가 겹치는데요. 시간대가 다르니까 꼭 잘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정 체크를 잘 하고 지원할 때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문계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은 자연계 논술고사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국어 선생님은 언제부터 되고 싶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정이 많은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정감 있는 선생님들. 그렇군요. 국어를 그럼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좀 받아볼게요. 오늘 윤태영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태영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좀 잘 본 것 같나요? 네, 그냥 잘 본 편이에요.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네, 모의고사 점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수시를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정시를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잠시 후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어떤 전형이 좀 맞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1, 2학년 내신 성적을 교과별로 살펴보면요. 국어의 경우에는 평균 2.6등급, 수학은 3.75등급, 영어 4.28, 사회는 2.5등급으로 평균 3.23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의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의 경우에는 1에서 3으로 다시 2로 가는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3에서 4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영어의 경우에는 4에서 5로 다시 4로 변하는 여기 마찬가지로 국어와 마찬가지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요. 6월 모의고사 그 가채점 결과를 통한 예상 등급을 살펴보면요. 네. 국어 B형이 1등급, 수학 A가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지리 2등급, 사회문화가 5등급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4월 모의고사와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2에서 1로 상승한 거고요. 수학은 3에서 4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한국지리는 3에서 2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로 일단 교내 활동부터 살펴보면요. 1학년 지구과학 탐구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2학년 때에는 다양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생이 이제 국어 관련된 과를 원하는데 1, 2학년에 걸쳐서 학생 기자단 활동을 했던 것들이 좀 들어오고요. 다음으로 교회 활동을 보면은 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라든지 프로라이프 의사회 활동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수상 내역은 2012년에 국어 부분에서 학력 우수상, 그리고 독서왕 선발대회 동상, 예, 그리고 교과 우수상을 일본어로 2013년에 받았습니다. 모범상 그 외의 상들이 있고요. 올해에도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인천대 국어교육, 2지망으로 인하대 한국어문학과, 3지망으로 인천대 국어국문학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향상이 되고 있는 학생인데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윤태영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교과 성적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성적입니다. 그렇지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고요. 국어와 사회 성적이 괜찮은데 수학 영어 성적이 특히 부족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3월 이후에 4월, 6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도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합격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비교과의 경우에는요, 1학년 때, 뭐, 학력 우수상이라든지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수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관련 교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학생 기자단 활동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학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문 계열의 진로 캠프라든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관건은 현재 상황에서 비교과 활동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비교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하더니 역시 국어 성적이 참 좋네요. 근데 그에 비해서 수학이나 영어 성적은 좀 아쉬운데, 자,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이요. 인천대 국어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인천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모의고사 상승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대로만 가면 좋을 텐데, 어쩌지? 자기소개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올리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모두 좀 올려야 하는데요. 자, 9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90m 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거의 다 왔네요. 이제 10m 남겨두고 있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 합격을 해서 어떤 점부터 좀 보완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 야자 계속 꾸준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알겠죠. 학생이 지금 현재 수시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최대한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잘 치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학생이 미리 준 자료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논술 자체가 본인 스스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반면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수시에서는 그런 전형,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활용을 하고 정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 성적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어와 사회 탐구의 경우에는 충분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수학과 영어는 조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높이기 위한,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워서 성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수시 및 정시에서의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말고사를 다 치른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수능 준비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말고사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인천대 또 인하대인데요. 희망대학의 특징과 그 도전 가능성 어느 정도 될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천대 INU 차세대 리더 전형이 있는데요. 인천대를 학생이 희망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본 전형인데요. 국어교육과 1명, 국어국문학과 1명입니다. 모집 단위가 적죠. 네. 예, 적고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 5배수를 선발을 하는데요. 교과 성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전년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과들이 5대1의 경쟁률을 못 넘겨서 1단계를 합격할 수 있었고요. 국어교육의 경우에도 6대1이었었습니다. 예, 특별히 부족함이 있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2단계는 학생부 교과 60%에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개 영역의 등급합이 3입니다. 학생은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건 때문에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이 전형의 경우에는 1명 모집하고 그에 지원자 풀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격자의 성적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인천대 자기 추천 특별 전형도 볼까요? 예, 두 번째로 인천대 자기 추천 특별 전형인데 올해 신설 전형입니다. 여기 국어교육과 3명, 국어국문학과 4명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교과로 1단계를 선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종합평가로 1단계를 선발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우리가 두고 갈 수 있겠고요. 2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60에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최저는 없고요. 이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의 부족함을 종합전형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비교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극복함으로써 합격의 기회를 노려보자는 의미에서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요. 신설 전형의 경우에는 특성상 지원율과 합격선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우리가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인하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하대의 경우에 우리 학생의 성적상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고 보여요. 근데 논술 전형 준비 자체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라고 느끼기 때문에 인하대는 우리가 교과보다는 종합평가로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인하 미래인재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전형을 추천하는 거는요. 교과 성적을 볼 때에도 전공 관련 교과를 중시하는데 우리 학생이 다른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서는 국어 성적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3학년 1학기 성적이 좀 더 나아진다면 좀 더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예.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모두 도전이 가능하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앞서 수시를 할까, 정시를 할까, 어느 쪽을 지원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요. 수시보다는 당연히 정시,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학생부 성적만으로 논술을 뺀 상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요소가 확실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말씀드려 보면요, 성결대나 한신대 정도에서의 국어 교육이 가능한 정도인데 반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기본으로 한 정시 전형에서는요, 인처대 국어 공문이 현재 합격 가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성적의 향상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성적에 대해서 10% 상승을 한다라면 동국대나 홍익대, 인하대의 국어 교육도 가능할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서 15% 상승을 보인다면 한양대나 이화여대 국어교육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 상승세에 이어서 정시 중심으로 이제 하면서 성적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 국어교사 희망하고 있는데요. 사범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 준비도 잘 해야 되잖아요.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재원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면접 준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최근 이제 올해부터는 교과 면접 못 보게 돼 있어서요. 인성 면접하고 사실 확인,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면접인 게 이제 일반적인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국어교사로서의 이제 면접, 그건 이제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롤 모델,
이상적인 선생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면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까 윤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국어와 탐구는 우리 학생이 조금 이제 안정적인 것 또는 상승세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학과 영어는 조금 더 아직도 좀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시를 또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쓰면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효과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수능 성적을 상승시키는 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와 사회탐구, 사탐보다는 수학, 영어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수학과 영어 위주의 학습 전략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학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데요, 만점을 받을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생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맞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는 것이 학생의 등급이라든지 점수의 향상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 또는 단원 중에서 학생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문제 풀이를 다양한 접근법으로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어의 경우에는요. 네. 영어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이 보니까 영어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많이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휘력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듣기도 가능하고 독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단어장 같은 걸 활용하는 것보다는요. 수능 기출이라든지 EBS 교재에 나온 단어들을 본인 수준에 맞게 어휘집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제가 보니까 30번 이후 문제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특정 유형 문제의 약점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뒷부분에 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원인이 아닐까, 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일단 듣기를 포함한 45문항 문제를 70분에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또한 부족한 영역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문제풀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EBS 수능 연계 교재가 반드시 풀어야 될 부분, 이번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채워서 해줘야 되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목표로 삼아야 될 등급을 말씀드리면요. 국어 B는 1등급. 충분히 1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과 영어는요, 그냥 3등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등급에서도 좀 상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차이일 거로 보이고요. 85% 내외의 3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회탐구는 조금 더 안정화시켜서 2등급, 또 100분위로 말씀드린다면 92% 이상 나올 수 있는 2등급을 받기를 제가 목표로 삼기를 권합니다. 네, 목표 등급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질문 있으면 네. 해주세요. 충분히 다 됐나요? 아니면 질문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혹시 그러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고려하면 좋을 만한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선생님? 예,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가 학생부상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과를 생각하면서 꾸준한 고민의 흔적도 보여줘야 되겠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되겠는데요. 일단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요. 일단은 자신의 경험이고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의 얘기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고민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지원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을 조사해서 인재상, 핵심 역량 등을 파악해서 그거에 자기가 부합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를 잘 드러나도록 써야 되겠습니다. 질문에 맞는 내용을 쓰는 건 당연하고요. 단순한 활동을 나열하기보다는 그 활동이 가지는, 많지 않더라도 그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과장하거나 또는 축소, 왜곡하지 말고요. 또 단점이 있다 해서 숨기는 것보다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신만의 노력 등을 솔직히 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기타 같이 평가되는 서류인 학생부나 추천서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써야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평가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가 선발될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라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정말 도움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기말고사 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열심히 잘 준비하고요. 또 수능 네. 준비도 지금 이 상승세 잘 이끌고 나가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어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수학과 영어의 약점을 개선해 성적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요. 수능 성적 향상에 좀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B형은 1등급, 수학 A와 영어는 3등급, 그리고 사회탐구는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 희망하는 인천대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를 IN 차세대 리더 특별 전형과 자기 추천 특별 전형으로, 그리고 인하대 국어교육과와 한국어문학과를 인하 미래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의 그 치열한 입시 기록과 전략을 담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벌써 1쇄가 다 매진이 됐고요. 이제 2쇄 출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2014학년도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